2019 중국 을조리그 7라운드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원성진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 초반 수순 따라가 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 짚어주신다면요? 원성진 선수가 원래 실리파는 아닌데 네. 이제 안동시 선수가 초반 우상기 쪽에서 그 정석 선택이 뭐 어쩔 수 없이 원성진 선수는 이제 실리 위주로 판을 네. 짰고요. 안동시 선수는 이제 세력이 좀 형성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착점한 것을 보면 좌상기 쪽을 좀 손을 댔는데 중앙을 키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동신 선수가 이제 원성진 선수 백의 그 실리가 부담이 됐는지 네. 좀 실리를 좀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별로 좋아 보이는 작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원성진 선수가 재밌는 바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바둑의 내용입니다. 네, 편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자 을조리그는 7라운드로 끝이 납니다.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났는데요. 최정 선수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과연 전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 마지막 대국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꾸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2부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로 열겠습니다. (2019) 을조리그 여자조입니다.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두 선수 이제 사진으로 이제 얼굴을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피곤이 누적된 것 같은 그런 좀 사진 모습인데요. 네. 김혜민 선수가 또 확실히 좀 더 힘들어 보이네요. 김혜민 선수를 뭐 입단 초기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뭐 20년 이상 봐왔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기도 출산해서 이제 애엄마가 됐죠. 네. 자, 육아에 또 승부사로서의 모습도 활발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또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김혜민 선수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별명이 예전부터 거북이였는데 왜 네. 거북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후배들이 거북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두 번 부른 적은 있는데 별명의 그 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냥 뭐 이렇게 행동이나 좀 말투가 느려서 느려서 그런가요? 오늘 이정석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 그 부친수는 이제 여기를 다가왔을 때부터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된 수법이죠. 흑이 한 수 손을 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백의 타겟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돌의 숫자로 보면은 그냥 흑이 둔 자리에서 백이 한 수씩 두는 그런 여기까지 백이 두고 나면 돌수가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모양이요. 5수씩.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흑이 두 수를 연속으로 뒀고 백이 두니까
흑이 손을 빼서 똑같아지긴 했습니다만 흑이 약간 좋은 결말 정도 나는 것이 뭐 바둑의 그 돌 개수로 볼 때는 비슷한 결말이 아닌가 싶고요. 네, 흑도 약점을 지켰고요. 밀어서 중앙을 진출합니다. 예, 입구자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 처침을 당할 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제 밀어서 나갔는데요. 실리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밀어갔고요. 귀에 맛이 있는 건 아니죠. 움직였습니다. 두 칸을 벌렸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백이 언제든지 여기 젖히면 살 수가 있죠. 흑이 네. 단수치고 이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럼 백수가 약간 늘어났고 백이 이제 바깥쪽에서 좀 조여붙이면 흑이 놓고따는 그 형태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 판단으로 귀를 살려주더라도 이 변을 두 칸을 벌린 거죠. 백도 지금 당장 살아둬야 되나요? 만약에 살지 않고 그냥 딴 곳을 두게 되면 나중에 여기 잡히고 나면 백이 이 처음에 두 칸 굳힘을 붙여서 화점에 붙여서 둔 이 수법이 너무 별게 없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일단 젖혀서 여길 젖혀만 넣고 손 뺄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살겠다는 뜻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중앙의 백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귀의 돌이 요석이군요. 예, 일단 귀를 살아놓게 되면 일단 이 흑돌도 못 살아 있어서 좀 동행을 하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다가 이 5점이 죽더라도 귀가 더 크죠. 예, 집으로만 따지면. 네. 근데 거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귀를 잡으러 오는 것은 패 모양이 되니까 흑도 백이 이렇게 양쪽을 젖혀놓고 만약에 이렇게 중앙을 움직여서 또 흑이 여기 패는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게 싫었다면 요 막은 수로 단수를 쳐놓고 막았으면 되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백이 살기 위해서는 끊어 잡아서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김혜민 선수도 그냥 받았다는 건 백이 후수로 살아도 내가 이 5점을 돌을 강하게 공격하는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패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변화를 구했습니다. 네. 앞서 원성진 선수와 안동식 선수의 대결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안동식 선수는 단수 교환을 하고 손을 불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흑이 이 돌이 살아있으면 이걸 자꾸 살아있으면 자꾸 뭐 이쪽을 굳혀주는 행마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교환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 받아먹는다 그러죠. 받아
그래서 챙겨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펜은 뭐 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딴 데 팩감을 쓰면 되니까. 또 지금 당장 패를 결행해 가기는 부담이 있는 거군요. 또 패를 졌을 때는 좀 손해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뭐 하다가 이은 다음에 뭐 상대가 뭐 이렇게 하면 뭐 패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 또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손을 빼면 흑이 또 이 백을 잡으려면 여기를 단수 치고 뭐 이거는 어차피 패를 나중에 버틸 테니까 이렇게 이어서 잡아야 되는데 물론 잡혔어요. 백이 여기도도 양패로. 그런데 잡은 두 수나 나서 잡은 이 형태가 모양이 좀 기분 나쁘죠. 여기도 좀 자충이 채워져 있고 네. 뭐 깔끔하게 빵빵 때려 먹고 이렇게 잡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흑도 그래서 함부로 패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패를 들어가 놓고 딴 데 팩감 써서 백이 때려서 해소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 아닙니까? 그냥 네. 백이 산 것보다는. 예, 백도 자연스럽게 좀 집을 지었죠. 하변에. 네. 뭐 척봐도 20집 이상 나는 집을 확보를 했어요. 또 교환을 하기가 약간 아까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백도를 조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 두터움을 쌓고 있네요. 예. 여기를 붙인 이유는 뭐 안 두면 내가 한 수 더 나서 집을 지키겠다. 백이 끼우면 세력을 쌓아서 이 6점을 크게 공격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백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여기를 계속 살았다가 너무 심하게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붙여서 이 붙이는 수가 성립만 되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어떨까 싶은데 여기 패가 있어서 흑이 여차하면 나와 끊을 수도 있거든요. 강력하게. 네. 일단 백이 강수는 여기 붙이는 수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가볍게 행마를 했는데요. 백의 미생마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는데요. 눈목자, 나를자 경쾌하긴 한데 약점은 없는 건가요? 뭐 여차하면 붙여 끊는 또 수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두면 백도 여기를 손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강하게 두기에는 뭔가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봤다가는 백이 두터워져서 나중에 이 한 점이 잡힐 수도 있고요. 흑이 지금 여기 때문에 요 돌 5점 때문에 함부로 여기를 손대기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냥 패를 해서 두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에 집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바둑 두기가 좀 편해 보여요. 또 우변을 지켰고요. 예, 흑이 붙이킨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선에 붙이는 것이 좀 신경이 쓰여서 거길 지키는 건데 간격 자체는 썩 좋지는 못해요. 뭐. 아, 그걸 2단을 젖히나요? 단수를 치면 뭐 돌려치겠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네. 이으면 일단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있네요. 꽉 있네요. 돌파돼도 수습책이 있다는 건가요? 아, 혹시 이곳을
두면 이렇게 두고 이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여기를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끊고 이렇게 두면 이거 흙이 잘 안 되네요. 그렇다고 흙도 안 나가기는 애매한데요. 그럼 뭐 여기를 단수 쳐놓고 뒤로 이어서 콱 막히는 그림은 단수 치고 이은 게 전혀 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이었어요. 약점 때문에 가만히 이어두었습니다. 네, 백도 단단하게 처리를 했고요. 글쎄 이렇게 된다면은 처음에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여기를 나를자를 지켰는데 이거 별로 흙이 마음에 안 듭니다. 흙의 돌이 좀 중복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는 흙도 여기를 지킨다면 막 이런 식으로 지켜야죠. 여기를 호구 치거나 치받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넓게요. 흙은 이제 이 흙돌도 못 살아 했으니까 이거 나를 짜가는 자리가 기분 나빠서 반대로 여기를 꼬부려 갔는데 여기가 좀 문제예요. 여기를 패를 이겼다고 보면 이런 수들이 다 불필요한 수인데요. 흙도 당장 패 들어가는 게 이제 부담이라 못 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나를 짠 대세점이거든요. 흙도 아직 완성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갖춰야 되는데요. 근데 흙도 계속 여기를 받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뭐 여차하면 패를 들어가면 되니까 네. 여기 계속 뚫 게 아니라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크게 만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기 뭐 그냥 패를 들어가거나 뭔가 너무 느슨한 수보다는 네. 이런데 뭔가 행마를 그냥 백이 두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두기보다는 패를 들어가던가 이런데 하나 지켜놓고 좀 버티고 싶은 기분이 좀 듭니다. 네, 우상귀가 컸군요. 자, 흙은 우상귀, 백은 좌하귀. 서로 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젖힐 때 흙은 거의 막아가더라고요. 배석에 귀예요? 따라 네, 예, 귀는 막아야죠. 배석에 따라서 단수치고 혹으로 이 변 쪽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요. 네. 요 돌과 요 돌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젖혀서 이렇게 되는데 요 젖힘을 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지금은 백이 이제 또 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도 백이 여기 젖혔는데 이거 끊어 놓고요. 여기를 잡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돌려치는 거는 패 모양이라 네. 흙도 둘 수가 있고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두는 것도 흙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때리는 것도 선수라 이쪽과 이쪽을 다 선수로 당한 거기 때문에 흙은 때려야 되는데 뭐 이런데 툭툭 단수 치면서 이 돌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째려만 보는 거예요.
네, 끊어가고요. 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 여기 집을 포기하고 그냥 이쪽을 끊었어요. 최정 선수가 여기 뒷문이 열리면서 백집이 좀 많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 건 여차하면 여기를 단수 칠 때 축이 된다는 거죠. 이 백돌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백이 이렇게 둘 수 있는 원인이죠. 대신 두터움을 얻으니까요. 예. 항상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네. 예, 괜찮죠. 흑은 늘자니 이쪽을 돌림을 당할 수 있고 단수시자니 이쪽을 단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빼면 돌리고 다 잡히니까 이제는 여기를 흑이 그냥 때리는 게 정수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백도 그래도 여기 단수 쳐서 잡아야 되겠죠. 단수로 잡지를 않았네요. 단수 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어요.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축머리 당하는 게 싫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하변도 또 일단은 뭐 이런 거 하나를 잽으로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하변을 지키고 흑이 만약에 이 돌을 살리면 그냥 응수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백은 귀를 내어줄 테니 내가 변을 차지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를 협공을 했더니 흑도 귀를 차지 않고 뛰어나왔어요. 귀 차지하면 여기가 네 땅이 되는 게 싫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을 침투를 하던가 아니면 이 한 칸을 뛴 이 두 점이 중앙 쪽으로 행말하면서 이쪽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던가 네. 아니면 나와 끊어서 한번 크게 한번 싸우던가요. 흑은 좌변의 백 모양을 견제를 해가고 있고요. 백이 하나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를 늘면 그때 이런 데를 하나 단단하게 지켜놓으면 이런 게 들여다보서 막 끊는 것이 이제 생각보다 강력한 거죠. 안 붙여져 있으면 들여다볼 때 혹시 이곳을 뚫더라도 귀에 맛이 나쁜데 지금은 네. 사실상 붙여진 상태에서 백돌이 두 번이 놓여서 끊기게 되면은 거의 맛이 없죠.
그래서 치받아서 응수를 하나요? 치받아서 응수하게 되면 흙은 좀 더 단단해졌지만 네. 또 실리면에서는 백이 이제 3-3 들어갈 때 늘게 되면 또 이쪽으로 넘는 게 조금 생기고 3-3 들어가는 수는 약간은 늘어져 있는 것보다 위력이 없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여기 돌 모양을 정비하는 데는 는 거보다 치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치받은 것 같고요. 자신의 돌의 안위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백도 이 한 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을 한다면 그냥 이런 정도 한 칸을 띄어서 뭐 이 백의 입장에서는 한 칸일지 모르지만 요 네. 백 뭐 잡은 거가 네 점의 입장에서는 두 칸 벌려서 안정을 취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 벌려두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요. 벌리기 전에 이 백 한 점을 올려놓는 교환을 하는 건 오히려 악수인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받으면 그때 지키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죠. 예. 이제는 흙도 어떻게 보면 여기 집은 좀 확보돼 있어요. 열에, 20에 집이 다 나면 35집까지는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 30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리의 균형은 잘 맞춰진 건가요? 어느 한쪽이 아주 크게 앞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여기 패가 좀 변수고 여기 두텀의 여하에 따라서 여차하면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도 있는데 직장은 아니죠. 네. 지금 당장은 흙도 이 아래쪽에 신경이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활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흙이 여기 다가오는 자리도 좋아요. 여기 아주 빛나는 자리입니다. 이 흙의 두 칸 사이에 약점을 더 노리기 위해서 백이 좌변을 연결할 때요. 한 칸으로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요? 네. 그렇게 네. 두는 것은 좀 발이 느린가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붙인다던가 할 때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세 칸의 간격이라 뭐 선수 듣는 것이 절대 선수 듣는 것이 많고 이런 데를 들어와도 결국은 밑으로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데도 다 선수기 때문에 여기 방면은 좋지만 이쪽으로는 손해라 정확치는 않은데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장단점이 있네요. 좌변으로는 당하고 약점은 노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여자 을주 같은 경우는 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승점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최정 선수 팀과 김혜민 선수 팀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속해 있는 또 1장으로는 쿵샹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몇 개 팀이 10점인가요? 세 개 팀이요. 세 개 팀이요? 이렇게 세 개 팀이 그러면 10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승이라는 얘기네요. 세 팀이. 예.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금 네. 6라운드라 5승 1패겠네요. 아니면 하여튼간 5승 1패나 뭐 4승 2무라던가 그래야 10점이죠. 이기면 2점이고 네. 여자는 최준? 3명이 한 팀이라 네. 다 5승 1패이구나. 네. 빅이 없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정 선수 팀은 1라운드에서 한 번 패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6라운드를 다 이기면서 승점 10점을 확보했고요. 네, 쿵샹민 선수 팀은 그리고 이장으로 조승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지난 라운드 패했습니다. 김혜민 선수 팀도 5라운드에서 패한 바가 있고요. 모두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여자는 3명이 한 팀이기 때문에 빅이 없죠. 네. 예. 조승아 선수가 속해 있는 팀 지금 1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 판웨이징 선수에게 패하면서 조승아 선수 연승이 끝이 났습니다. 판웨이징이요? 네. 한때 좀 이름이 네. 있었던 선수죠. 저랑 나이가 같아서 아. 네. 저랑 친구인 중국 여자인데요. 여자 일조도 참가를 하고 있고 또 방송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거길 뒀네요. 한번 참가를 해보시죠. 이렇게 아니요. 예, 최정 선수가 둔수를 또 정확하게 맞히는데. 아니, 그냥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최정 선수는 선택한 거니까 많이 다르죠. 판웨이징 선수도 이 선수 활동하기엔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네,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선수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삼성화재배 때 네, 뭐 대전 유성연수원에서 열렸을 때 좀 아주 어렸을 때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또 외모도 굉장히 예, 귀엽게 귀여워서, 생겼죠. 네. 예, 인기가 많은 기사입니다. 김혜민 선수의 장점은 좀 그래도 실리보다는 바둑을 좀 두텁게 둬야 될 자리를 꼭꼭 차지하는 거죠. 지금도 예.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 한 칸 뛴 자리는 물론 네. 실리에 있어서는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뭐 상변의 다음에 씌워가는 것을 보고 중앙의 천원 자리에 나와 끊는 것도 엿보고 있고 뭐 두터운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최정 선수에게는 오히려 이런 게 낫죠. 바둑 10개 두다가 한 방에 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두터움의 균형을 맞춰 놓고 나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정 네. 선수에게는. 백도 여기서 뭐 상변 쪽을 하나 받아둘 것인지 뭐 한 칸이나 눈목자 정도, 삼선의 눈목자 정도로 지켜놓을 것인지 네. 아니면 중앙의 천원에 나와 끊는 게 부담이라는 판단으로
그 날일자 자리를 이렇게 여기 자리를 하나 밀어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밀어두게 되면 네. 이 흑돌도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데 그냥 살아놓더라도 흑이 또 도망가야 되죠. 백이 뭐 이쪽 자리를 지키면 네. 흑이 또 김혜민 선수 이게 두텁게 둔 것을 네. 이런 식으로 나와 끊으면서 네. 뭐 1점 불사를 외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도 지금 간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칸이기 때문에 듣는 게 많거든요. 지금은 받는 것보다는 여기를 하나 밀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백이 중앙을 밀어갔을 때 흑이 버텨서 예. 받질 않고 이 상변 쪽으로 날일자로 씌어가는 게 예. 두렵진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쉬어갈 수도 있지만 아, 그러면 또 우하기를 살아놓고 흑을 또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백도 여기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길을 선택할지. 두 일단 칸으로. 받아뒀네요. 네. 그러면 좌변 쪽에를 좀 한두 개 좀 압박을 가해놓고 아. 1,000원의 자리에 나와 끊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 쪽으로 선수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벽을 만들어 놓고 중앙 전투를 걸어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놓고 중앙을 나와 끊으면 백도 한 점을 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김혜민 선수가 좌상 쪽 두 텀을 얻으면서 중앙 차단을 노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결행에 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냥 이런 데 하나 선수를 해놓고 네. 백도 뭐 하나 늦춰받아야 이렇게 바짝 받으면 또 선수라 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끊게 되면 이 한 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차하면 이 한 점을 버리고 둘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건 일단은 이 한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압을 해놔야 바둑이 계속해서 두터움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응원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받은 거와 똑같이 이 한 칸만 이 화점 아래로 단단하게 지키나요? 요렇게요? 네. 요렇게 지켜도 뭐 비슷해요. 근데 요렇게 지키면 나중에 흙이 이쪽을 밀 때 또 하나 뭐 선수 두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요거랑 요렇게 한 칸 뛰는 거랑은 어느 게 낫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아, 뭐 요쪽 방면으로 요게 좀 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흙이 여기를 뒀다는 건 다음에 나와 끊는 걸 노린다는 건데 나와 네. 끊었을 때 이도를 살릴 생각이 없으면 네. 그냥 이것보다는 한 칸으로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는 네. 뭐 다음 상대의 응수도 좀 네. 생각을 해야 되죠. 화점 아래로 둬서 흙이 중앙을 차단을 했을 때
예. 그 좌상 쪽에 붙이고 젖혀서 이제 끊는 이렇게 뒀을 때 네. 여기를요. 네. 붙이고 호구 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두고요. 네. 끊어서 이 중앙 한 점의 준동을 노릴 수는 없을까요? 뭐 근데 그거는 이렇게 뒀을 때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길 둔 이유는 이제 치받아서 이렇게 될 때 이게 더 좋다 그 얘기인데 흙이 이 한 점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쳐버려서요. 네. 지금 이 한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이런 데 악수를 더 주게 되면 여기 귀맛이 상당히 이제 좀 달라집니다. 네. 뭐 어떤 게 좋을지 수정 선수가 이제 요렇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 네. 이쪽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걸 둔다는 것은 나와 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점을 그냥 쉽게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일 수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건 중앙입니다. 네, 한 칸으로 연결을 해두었고요. 김혜미 선수는 이 교환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중앙 지금 차단에 갈 것 같아요. 예. 좌상과 좌변 응원군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중앙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앙전 예상이 됩니다. 자,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 원성진 선수, 안동실 선수의 대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여자 을조리그입니다. 7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를 두고 있는 두 선수,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자,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중앙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아, 정말 두텁게 정리를 합니다. 그쪽을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는 수를 선택했네요. 근데 중앙 나와 끊는 자리도 좋은 자리였거든요. 네. 흙이 여기를 살려놓으면 나중에 이쪽에 좀 선수 듣는 것이 좀 기분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절대 선수죠, 사실상.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로 확실히 듣는 거군요. 근데 백도 이제는 이렇게 밀어서 둘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자리를 둬서 나와 끊는 것을 선수로 좀 예방할 수도 있어요. 다음 여기 붙여 끊는 것도 엿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요 흑돌이 형태에서 급소 자리거든요. 큰 자리로 따지면 지금 상변에 이런데 눈목자 벌리는 자리도 상당히 크죠. 네. 여기가 왜 크냐 하면 이런 데를 백이 두고 나면 나중에 요 근처 네. 요런 데를 여기 느는 게 선수면 이쪽을 둬서 사는 것과 한 칸 띄어서 연결하는 거 요런 게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벌리는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예요. 그 주변에 백돌이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2의 3자리가 급수가 되겠군요. 예. 네, 그건 선수기 때문에 했고요. 바둑은 흙이 두터워졌어요, 이제. 네. 근데 백이 중앙을 좀 선수로 어느 정도 두고 상변을 벌리게 되면 집은 백이 약간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흙이 두터움으로 그 백이 앞서 있는 실리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가
네.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둑은 나중에 이 우하기 패를 할 때 바둑이 두터우면 뭐 패를 손쉽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패도 좀 고려해야 되죠. 이 판을 운영하면서. 흙의 두터움, 백의 실리의 대결. 백이 중앙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데요. 그냥 여기 약점만을 지킨다면 밀어서 두는 게 좋죠. 그리고 밀어서 두텁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뭐 붙여 끊는다든지 이런 걸 노릴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두면 일단 흙도 여기를 둘 것 같거든요.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를 붙여 끊더라도 이 돌은 패하면 되니까 네. 흙이 요거에 신경 써서만 행말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있고요. 백이 여기를 뒀는데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붙여 끊을 때는 돌이 확실히 뭐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한 수를 더 둬져 있는 거니까 확실히 네. 여기가 낫겠죠. 김혜민 선수는 6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7라운드 한국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6라운드에서는 오정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승 2패가 되었습니다. 자, 두 기사는 많은 대결을 펼친 바가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8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최정 선수가 이제 11번을 둬서 이제 3패를 했는데 그 3패를 한 시점이 뭐 좀 예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근래에는 뭐 최정 선수 만나서 어떤 여자 기사라도 한 번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두 기사의 첫 만남은 2012년이었는데요. 첫 대국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이후에 김혜민 선수가 15년과 16년에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또 두 기사는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결에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때 김혜민 선수가 엄청 유리한 바둑을 졌어요. 거의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결승에서 이제 두 선수가 붙었었죠. 역시 그 자리가 급소군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중앙 나와 끊었을 때 완화가 된 거죠. 뭐 없어졌죠. 그 나와 끊는 수는 그냥 흙이 저기를 어떻게 해서도 응수를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나와 끊어서는 그냥 한 점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뒤에서 돌림을 당하게 되면 네.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는 없어진 거죠. 근데 흙도 이제 받는 그림이 여기서 손을 빼면 이 붙여 끊는 걸 당할 수가 있고 네. 받자니
아,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좀 네. 그렇죠. 예. 딱 안 나오나요? 다음에 늘어도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척 봐도 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럴 때 또 흙이 반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나요? 음. 여기서? 여기서 먼저 좌변 쪽에 붙여서 끊는 응수타진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아,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받을 텐데 그래도 붙여 끊는 건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자충은 하나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교환이 또 이쪽에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글쎄요. 자충을 시켰지만 또 반대쪽, 아래쪽으로는 흙의 자충이 될 수도 있고요. 흙이 둔다면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둬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나와 끊는 건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여기서 뭔가 할 때 좀 이득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교환도 안 돼요. 여기를 둬서 한번 응수를 이렇게 뒀을 때 또 나와 끊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붙여 네. 끊는 건. 여기 일단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꼭 지키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한번 먼저 잽을 알려서 상대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나의 다음 길을 좀 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흙도 지금 집으로는 여기를 너무 차지하고 싶은데 여기 붙여 끊는 게 너무 이제 강력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좀 이끌어 보고 싶은데요. 그 자리 정말 큰 자리라서 빨리 두고 싶긴 한데요. 그죠?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흙이 손을 빼고 이 상변으로 향한다면 차단돼서 잡힐 정도로 위험해지는 건 아닌 건가요? 지켰네요. 안정적으로 주워갑니다. 그 지키고 뭐 붙여 끊는 게 강력해서 그냥 지켰는데 네. 약간 이제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선수가 아래쪽 막아둔 수도 그렇고 지금 둔 수도 그렇고요. 두텁게 처리를 하네요. 예,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백도 여기 가겠죠. 뭐 여기 한눈에 봐도 너무 좋은 자리고 네. 이 펜은 뭐 백도 뭐 여기 살자는 팩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를 벌려놓으면 일단은 큰 자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거든요. 네. 뭐 다음에 여기를 뭐 패를 해서 뭐 또 입고 그러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또 자충이 들어서 약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백은 지금은 뭐 여기 눈목자 자리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고 다른 곳에 둘 필요는 없어 보여요. 흙은 두텁게 연결을 해두고 있는데요. 혹시 배석에 따라서 중앙 백돌 압박을 노릴 수도 있을까요? 이 백 전체요. 네. 덩치가 워낙 커서 네. 예. 이 돌이 덩치가 크다는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이렇게 돌이 많이 놓여져 있는 이 돌은 곳곳에 이제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몰리지 않죠. 네. 대만은 뭐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또 얘기도 있죠. 뭐 이런데 단수를 치는 자리도 뭐 아주 눈에 확 뜨이는 자리는 아니지만 두터운 자리긴 한데 뭐 최정 선수 또 두터운 걸 또 선호하니까 여기 단수 치는 수도 뭐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또 움직이는 맛이 있거든요. 이런 다음에 흙이 뭐 이런 데를 두면 여기 두고 그냥 젖혀도 뭐 잘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고 이런 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좀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 요 약점도 어느 정도 여기 움직이는 약간의 맛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슬슬 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런 자리도 좋기는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는 눈에 띄는 자리고요.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눈에 띄는 자리 같아요. 네. 이 단수 치는 가치는 수있게 해보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공간만 봐서는 좀 좁은 자리라서 그렇게 큰 자리인지 몰랐었는데요. 꽤 두터운 자리였네요. 자, 김혜민 선수가 막아서 연결을 해 두었는데 백이 그 아래쪽으로 나를자를 건너 붙여서 계속 차단을 해가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여기요? 네. 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붙이는 약점이 있어서 여기가 자충에 걸려 있으면 이 붙이는 수는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두고 끊어야 되는데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뭐 이도를 지금 예. 백이 아래로도 근데 좀 여기를 곤란할까요? 밀어도 그냥 있기만 아니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거 이으면 여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뭐 젖히고 젖히면 끊기니까. 예. 거의 연결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예, 거기는 흙이 한 수를 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뭘 노리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최정 선수가 생각하는 건 여기를 눈목자를 벌릴지 여기를 단수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른 곳에 그렇게 둘만한 곳은 눈에 안 띄거든요. 계속해서 연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제 김예민 선수가 지키니까 네. 한번 좀 더, 받아주니까요. 예, 좀 더 뭐 좀 압박하기 위해서 두는 것 같은데 네. 뭐 김혜민 선수 스타일이 이렇게 좀 몇 번 참다가 갑자기 펀치를 팍 날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우하기 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너무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네.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상변을 벌리더라도 뭐 나와 끊어서 싸우는 게 우하기 패가 신경 쓰여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흙이 받아주면 좋지만 글쎄요. 김혜민 선수가 호락호락 받아줄지. 여기서 만약 안 받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도와갈 수 있는 우하기 건가요? 패를 할 수도 있고요. 상변을 그냥 그 다가가는 수를 두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흙이 자체로요. 여기 이쪽을 끊기는 것과 이쪽을 끊기는 건 여기는 끊는 자리가 또 백도 좀 기분이 나쁘고 네. 흙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 두더라도 여기 좀 안형이 생길 수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늘어도 여기도 한 집 나고 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 흙이 한 받아준 거에 요 날일자를 이렇게 받아준 거에 좀 만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김혜민 선수 응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꾹꾹 참아두면서 두텁게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할지. 상대가 한 번 더 물어오니까 김혜민 선수도 고민이 되죠. 받아둔다면 무난하게 집을 차지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텐데, 자, 여기서 흙이 화를 내고 상변 차지하게 된다면 이 돌이 차단이 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 집으로 가느냐, 전투로 가느냐. 근데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최정 선수가 이제 힘이 좋은 기사니까 네. 뭔가 그냥 싸움 자체를 하고 싶지는 별로 않을 것 같아요. 뭐 탐탁치 않겠죠. 네. 작전상 전투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장면에서 저 나를자를 일일이 응수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딱 느낌이 바둑을 두다 보면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네. 상대가 뭔가 한번 더 약간 무리스럽게 잽을 알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반격을 해야 되죠. 자, 지난 라운드 조승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판웨이징 선수, 최정 선수와 같은 팀으로 속해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6전 전승, 또 2장의 판웨이징 선수와 또 3장 선수가 4승 2패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최정 선수는 근데 그 여자 갑조는 근데 분명히 제의가 들어왔을 텐데 네. 잘 안 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계속 중국을 한 번씩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게 부담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그 황룡사 쌍등배 대국을 하고 또 바로 왔잖아요. 예. 많이 힘들겠죠. 일정상 힘들었을 예. 거예요.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요. 예, 그래도 최정 선수니까 이제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자거든요. 네. 잘 먹고 잘 자니까 이렇게 좀 네. 체력적으로 버틸 것 같아요. 네. 또 틈틈이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도 하고요. 예. 최정 선수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사들한테는 스트레칭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짬이 날 네. 때마다. 왜냐하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몸을 좀 이렇게 자꾸 늘려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선수들이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부담이거든요. 예. 뭐 실력이 물론 그 체력도 실력의 뭐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력이 있어도 좀 체력적으로 좀 힘에 붙여서 성적을 못 내는 기사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최정 선수 황룡사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중국에 며칠째 있는 겁니까? 예. 오유진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오유진 선수도 그 황룡사에서 4승을 했던가요? 네. 4승을 거뒀죠. 4연승을 예, 거두어서. 4연승 거두고 최정 선수에게 바톤을 주고 아주 둘이서 박자가 척척 맞으면서 네. 이번에 이제 한국팀에게 우승을 안겨줬죠. 또 이렇게 최정 선수 이 중국에서 시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합 갈 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서 약을 이렇게 많이 챙겨 가더라고요. 예, 약 챙겨가야 돼요. 저번에 뭐 한 번 잘못 먹고 네. 고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장염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그렇죠. 했다고 해서 이번 황룡사 쌍등배 갈 때도 이 장염약을 또 많이 챙겨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걸 잘 먹고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은 뭐가 약간 좀 이거 확실치 않은 거면 또 시합 중에는 잘 안 먹는데 최정 선수는 막 먹어요 일단. 네. 막 먹고 맛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탈이 날 수가 있는데 또 중국에서 또 해외에서 저희가 잘 모르는 음식이라면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잘 챙겨가서 또 대회 준비를 잘 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에 오늘 시합을 마치면 이제 당분간은 뭐가 없죠? 예, 그러면 좀 한국에 와서 네. 좀 며칠 동안은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시즌 중인 한국 여자 바둑 리그와 또 곧 펼쳐질 삼성화재배 예선 등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 그렇네요. 네. 쉴 시간이 없겠네요. 아,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죠. 네. 예, 다음 주 한 열흘 뒤요. 한 그쯤부터 또 6월 말부터 삼성화재배 예선이 있죠. 네.
최정 선수가 바둑을 업으로 하는 프로기사 중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나라를 다 떠나서, 나라 뭐 국적을 다 떠나서 네. 남녀 통틀어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김혜민 선수도 뭔가 여기서 장고를 한다는 것은 네. 뭐가 느낌이 온 거예요. 여기서 또 받아줘서는 안 될 것 같은. 네, 한 번은 참았는데 또 예. 물어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반격을 하기에는 어떤 수가 좋을까에 대해서 네. 뭐 연구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또다시 들여다보네요. 근데 애매한 여기가 돌파를 당하는 형태인데 아, 네. 여기를 둔 게 맞나요? 어, 아주 다시 이상- 막으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 여기를 한 칸 뛴 수는 뭐 백이 이런 데를 다시 눌러 놓더라도 백이 하나 밀어서 하나 받은 거에서 요거 젖혀놓은 악수 둔 것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또 한번 툭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그래도 글쎄요. 이 한 칸 뛴 수는 뭔가를 그냥 받아주기는 싫어서 둔 수 같은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화를 내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요. 연결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교환만 해놔도 이득이라는 생각인가요? 뭔가 이 흙의 사활에 신경을 써서 좀 이득을 보려고 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대신 백도도 좀 강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흙은 잎패가 있고 원래 좀 안형이 있는 형태라 이 돌은 그렇게 염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냥 받기는 싫어서 먼저 옹수타진을 했는데 우선 백도 찌르는 자세가 너무 힘이 좋고요. 그래서 악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후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상대의 심기를 잘 건드린 것 같네요. 예. 흙이 여기까지만 둬 놓고 뭐 손을 빼는 건 전혀 득이 없어 보이고요. 뭐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받으면 이득이니까 이 교환은요. 여기를 끊으면 안 받고 여기를 젖혀서 일단 여기는 치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환을 해두고요. 여기서 물론 여기 끊어지는 건 남아 있는데 이런데 한번 찝어서 끊는 게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끊을 수도 있고 이런데 한번 일단 때려 놓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백도 네. 이렇게 오면 급소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 돌 형태. 백도 응수하기가 너무 소극적으로 응수하기도 그렇고 야차하면은 또 흙이 끊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기 한번 날일자 정도 한번 두고 싶기는 한데요. 찔렀다는 것은? 찔렀다는 것은 여기를 호구 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를 확 끊어버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끊는 거는 여기를 끊어놓고 잡을 수가 있어서 이게 너무 악수라. 네. 지금 찔렀다는 얘기는 여기 호구 치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끊는 수를 노려가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호구 치면 이제 여기 날짜도 선수니까 그런 의미로 둔 것 같고요. 백은 그러면 이제 여기 끊기는 게 남아 있으니까 백도 이런 데 늘어둘 거예요. 네. 아, 늘어서 지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뭐 끊어도 잡으면 그만이죠. 아, 그런데 흑도 제자리에서 막 뛰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요 는 자리가 자체로 또 기분 좋은 자리라 아직 뭐 서로 초읽기에 몰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2시간 네. 반인데 지금 바둑 시작한 지 3시간 1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약점을 그리고 지켰는데요. 그쪽을 이제 빈삼각으로 지켰습니다. 변 쪽으로 공배로 연결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안형을 지키면서 이 연결의 의미를 갖는 게 한 수 가치가 더 있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작전들이 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백도 중앙을 지켜야겠죠. 백이요? 네. 백은 지금 큰 자리가 아. 이제 곳곳에 놓여 있고 네. 여기를 흙이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는 건 있는데 이것도 흙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법이고 먼저 끊으면 그냥 이거 2점 버리고 그냥 잡고 또 흙이 후수로 잡을 때 딴 데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계속해서 흙을 노려간다면 모르지만 그냥 여기 약점 때문에 뭐 어딘가를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시 큰 자리 상변을 향해야 되는 건가요? 예, 상변이나 아니면 여기 단수 치는 자리. 네. 뭐 이런 뭐 어딘가를 둬도 흙이 여기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 김혜민 선수 여기 한 칸 뛰고 이렇게 중앙에서 한 3-4집 만들면서 이렇게 두는 건 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백이 중앙을 지키는 게 선수가 안 듣는 거군요. 백이요? 네. 아니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짚으면서 여기를 얼렁뚱땅 막으면서 네. 약점도 보강하면서 뭐 여기 끊는 수도 노리는 이런 수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큰 자리를 두고 싶어서 네. 흙이 당장 여기를 둘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7라운드에서도 최정 선수의 바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그랬지만 늘 그렇지만 최정 선수의 대국 모습은 항상 저 표정, 저 자세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모르죠. 중간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 이제 바른 자세로 허리를 쭉 펴고 바둑을 둬요. 네. 그리고 조용히 이 위에서 아래로 바둑판을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한국이나 이제 세계적인 남자 기사들이 대국 자세는 최정 선수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뭐 좀 인류 기사들이 대국할 때 팔을 옆에다 이렇게 괴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자세는 오래 못 가요. 뭐 대국 중에도 뭐 잠깐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런 자세들은 제 경험으로는. 네. 좀 등받이가 있는 그 의자가 있다면 뭐 등에다가 쿠션을 하나 좀 놓고 약간 좀 계속 허리를 뭐 몇 시간씩 피고 두면 얼마나 허리가 좀 네. 무리가 가겠습니까? 약간 좀 기대는 정도. 예. 근데 허리를 약간 인위적으로 쭉 피고 두면 일단 몸에 기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자세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이 세계적인 남자 기사들은 또 수많은 그 팬들과 또 후배들이 네. 그 기사의 바둑도 보지만 자세도 본단 말이에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물론 자세만을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죠. 네. 근데 좀 모범적인 그 대국 자세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인류 기사들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 바둑 팬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45인데도 시합 때 보면 항상 자세가 바르죠. 네. 예, 자세가 바라요. 아주 삐딱하게 두는 경우를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작년 여자 을조리는 3명의 여자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추어 선수를 포함해서 7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최정
김채영 선수, 오정아 선수가 참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채영 선수를 대신해서 동생인 김다영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김채영 선수는 올해 갑조리그 뛰지 않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올조리그는 참가를 할 수가 없죠. 네. 또 자매 기사가 이렇게 중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또 김채영 선수가 여자 울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난 그냥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살려줄 거야. 뭐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가요? 거기를 치중 가는 거는 지금 흙이 여차하면은 이쪽을 떠서 이걸 잡을 수도 있는데 뭐 후속 수단이 뭔가 뭐 노림이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이쪽으로 받으면 뭐 이런 데를 또 들여다봐서 좀 뭔가 압박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뭐 이수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날카로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흙이 뭐 손을 뺄 수가 없다면 어디론가 응수를 해야 된다면 네. 또 언뜻 생각하기에 마땅치 않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네. 확실히 이런 거 들여다봤을 때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것만 교환돼도 뭐 백이 이쪽으로 둬서 이 돌을 여기서 끊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끊어가면서 그러면 이 돌도 좀 더 압박을 받을 수가 있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인데요. 그 수는 선악을 네. 떠나서 좀 상대 입장에서는 좀 응수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최정 선수는 공격적인 감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두네요. 예. 지금 흐름이 흙이 중앙 안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흙도 너무 좀 아까 그 전에 두었던 이런 수가 너무 그 흙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30분을 생각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좀 타이트한 빳빳한 수를 둬야 되거든요. 좀 소극적인 수를 뒀던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는. 네. 저는 저렇게 갑자기 저기까지 치중 가는 수는 그 실전에서는 아마 생각 못 할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 바둑을 뭐 요 근래 뭐 여러 가지 중계를 해 보면서 최정 선수를 상대할 때는 제가 그냥 그 대국 당사자가 돼서 최정 네. 선수를 상대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뭐 둬야 될지 대충 느낌은 와요. 뭐 그게 잘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거는 힌트를 좀 안 주시죠. 가르쳐 주죠. 예, 제가 그건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예. 나중에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 좀 제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네. 만약에 좀 잘 돼서 또 최정 선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제가 또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정보를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른 기사들이 또 최정 선수와 대국할 때 그렇게 중국에서 또 알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나. 네. 예. 중국 기사들이 또 사용을 해서 네. 최정 선수가 진짜 패하게 된다면 예. 그건 그거 몰매 정말, 맞죠, 네, 제가. 예. 원망을 받을 것 같네요. 최정 선수에게 몰매 맞는 게 아니고 바둑 팬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까지만 치중 가서 이렇게 된 것은 이곳에서 뭔가 백이 노리는 게 없다면 이 네. 교환 자체는 뭔가 잽을 한 방 그래도 알린 느낌이 있어요. 연결하는 것도 남아있고 어찌됐건 치중을 가면서 흑의 안형이 100% 살아있는 돌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감각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최정 선수의 재치가 돋보이는 급소 치중수였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보고 계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7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